혹시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아직도 지갑에 넣고 다니시나요? 무심코 은행에 가져갔다가 큰 창피를 당하고 중요한 금융거래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는 이 낡은 운전면허증이 그냥 플라스틱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정확히 2025년 9월 1일부터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더 이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은행, 병원, 관공서 어디에서도 본인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어 시스템에서 바로 차단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신분증 제도에 대해 우리 자유인 가족분들이 절대로 손해보거나 당황하는 일 없도록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뒷부분에는 수십만 명이 몰려서 연말에는 4시간씩 줄을 서야 할 수도 있다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단 몇 분 만에 끝내는 꿀팁까지 알려드리니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만 알려주는 자유인 채널입니다. 얼마 전에 제 가까운 지인 한 분이 은행에 갔다가 얼굴이 벌개져서 돌아왔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에 보태주려고 큰 마음 먹고 적금을 깨러 갔는데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보더니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운전면허증으로는 처리가 안 됩니다라고 하더랍니다. 갱신 기간이 몇 달 지났던 거죠.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인은 나라가 왜 이렇게 빡빡해졌냐며 화를 냈지만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한 은행에서 수천만 원대 금융사고가 터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인 척 비대면 대출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돈을 빼간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기존 시스템은 신분증에 적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몇 가지만 확인하고 주소나 발급기관 같은 정보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낡고해진 신분증, 갱신 안 된 신분증들이 이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컸던 겁니다. 내 정보가 어디선가 도용될 수 있다는 생각, 정말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나라에서 칼을 빼든 겁니다. 첫 번째 조치가 바로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사용 금지입니다. 그동안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못 썼는데 유독 운전면허증만은 예외였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업무에 혼란도 생기고 분실된 면허증이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컸죠. 이제 이 구멍을 완전히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사람이 무려 49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 15년 중 가장 많은 숫자예요. 상반기에 이미 180만 명이 했지만 아직도 310만 명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다들 나중에 해야지 미루다 연말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몇 분이면 끝날 일을 4시간 넘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 자유인 가족분들은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하고 원하는 날짜에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찾기만 하면 끝입니다.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라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분들께 부탁해서 5분만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게 연말에 4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사진입니다. 요즘 휴대폰 새로 개통하러 가면 예전보다 훨씬 꼼꼼하게 확인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신분증 사진이 너무 낡아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 개통이 아예 안 됩니다. 정부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사진을 비교해서 위조된 신분증인지 아닌지 바로 가려내기 때문입니다. 지갑 속 신분증 사진 지금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너무 낡았다면 미리 재발급받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이제는 아예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덕분입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게 그냥 스마트폰에 사진 찍어 넣는 게 아닙니다. 실제 플라스틱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은행에서도 관공서에서도 모두 사용 가능하죠. 잠시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구독이 되어 있는지 지금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자유인 채널은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댓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저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몇 초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잘못 선택하면 두고두고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센터에 가서 QR코드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건 당장 만들기는 편하지만 핸드폰을 바꾸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IC칩이 들어있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서 등록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이건 한 번 해두면 핸드폰을 바꿔도 집에서 간단하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훨씬 편리하죠.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딱 3년입니다. 평생 쓸 것 같았던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이라니 생소하시죠? 3년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 꼭 달력에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9월 1일부터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연말에 고생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둘째, 신분증 사진이 훼손되면 휴대폰 개통 같은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으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재발급 받으세요. 셋째, 앞으로 대세가 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편리하지만 3년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제도가 복잡해져서 따라가기 벅차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으로 우리는 그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은행 창구에서 당황할 일도 복잡한 절차 앞에서 막막할 일도 없을 겁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